살다 보면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가빠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대부분 사람들은 겁이 나서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시며 자리를 펴고 누우십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 동안 응급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지켜보면서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 한순간의 선택이, 불과 그 짧은 7초가 뇌와 심장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 상황에서 응급 환자들과 함께 해온 응급의학과 의사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 중에는 단 몇 초의 행동 차이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준비 하나로 큰 위기를 넘겼고, 누군가는 알고 있었지만 실천하지 않아 평생의 후유증을 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복잡한 전문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실제로 생명을 구한 7초 행동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위기 상황에서 검증된 행동의 기록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 관련 위험 신호가 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바로 눕거나 119에 전화하는 것인데, 놀랍게도 이 두 가지가 어르신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뇌로 피를 보내야 하는데, 누우면 중력 때문에 오히려 혈류가 더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닥에 놓인 호스로 2층까지 물을 끌어올리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119에 먼저 전화하느라 정작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7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여러분께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디 오늘 내용을 평생의 습관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건 단순히 알고만 있어서는 소용없습니다. 몸이 기억해야만 실제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슴 통증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나눠주세요. 제가 지난 수십 년간 가장 안타깝게 지켜본 장면이 있습니다. 똑같은 증상이 찾아왔는데 누구는 잘 이겨내고 누구는 평생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건강 상태의 차이가 아니라 단 하나, 미리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제 지인 중에 74세 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건강에 관심도 많으셨고 관련 정보도 많이 찾아보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슴 통증이 왔을 때 조금 누우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소파에 누우셨습니다. 그렇게 3분이 지나지 않아 의식을 잃으셨고, 지금은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반면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을 실천하신 67세 분은 가루약을 미리 준비해두고 상체 세우기와 호흡법을 평소에 연습하셨습니다. 실제로 위기가 왔을 때 침착하게 대처하셔서 큰 손상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이 두 분의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알고만 있었느냐 아니면 준비하고 연습했느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보기만 하고 넘어가신다면 막상 위기가 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뒤에 나올 7초 생존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알고 계신 모든 정보가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응급 대처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평소 정보는 알고 계십니다. 심장은 위험하다더라, 가슴 통증은 조심해야 한다더라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막상 통증이 오면 당황해서 몸이 굳고 구급차와 통화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약을 찾느라 서랍을 헤집는 사이 귀중한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러분의 작은 준비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슴 통증이 왔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눕는 것입니다. 힘들고 불안하니까 일단 몸을 눕혀 편하게 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심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뇌로 피를 보내야 하는데 누우면 중력이 방해를 해서 오히려 혈류가 더 떨어집니다. 한국응급상황연구소의 자료를 보면 가슴 통증 후 눕는 자세를 취한 경우 뇌로 가는 혈류량이 평균 3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72세 오범수님은 평소 건강관리를 잘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거실에서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그분은 본능적으로 소파에 비스듬히 눕듯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어 119를 눌렀습니다. 통화하면서 증상을 설명하는 사이 점점 어지러움이 심해지기 시작했고 목소리도 약해졌습니다. 구급대가 빠르게 도착했지만 이미 의식이 흐려진 상태였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 뇌 세포 일부가 손상된 후였습니다. 그분은 3주간 회복 치료를 받으셨지만 지금도 간헐적인 어지러움과 기억력 저하로 불편함을 겪고 계십니다. 만약 그때 눕지 않고 상체를 세웠더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당장 가슴 통증이 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119에 먼저 전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119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구급차를 부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화하느라 정작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을 놓치면 안 됩니다. 통화하는 동안에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뇌는 산소 부족 상태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69세 윤상길님은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는 순간 가슴에 강한 압박감이 왔습니다. 그분은 당황하지 않고 즉시 침대 옆에 준비해둔 가루 약 봉지를 집어 혀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침대 머리에 등을 기댄 채 상체를 세웠습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반복하셨습니다. 3분 정도 지나자 통증이 조금씩 완화되는 게 느껴졌고 그때 옆에서 주무시던 배우자분을 깨워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그분의 혈압과 맥박은 안정적이었고 나중에 초기 대응이 완벽했다는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이 두 분의 차이는 건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행동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가장 먼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가슴 통증이 오면 절대 눕지 마세요. 대신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정도 세우고 벽이나 등받이에 기대세요. 이것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누우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약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 아스피린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알약 형태로 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알약은 삼켜서 위장에서 녹아야 하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반면 가루로 만들어 혀 위에 올리면 입안 점막에서 바로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 자료에 따르면 가루 형태는 알약보다 흡수 속도가 3배에서 5배 빠르다고 합니다. 67세 정미자님은 딸에게서 이 방법을 듣고 바로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아스피린을 약국에서 구입해 가루로 만들어 작은 지퍼백 3개에 나눠 담았습니다. 하나는 침대 옆 서랍에, 하나는 거실 소파 옆 바구니에, 마지막 하나는 화장실 선반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저녁마다 딸과 함께 연습을 했습니다. 상체를 세우고 약을 혀에 올리고 천천히 호흡하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명치 부근이 답답하고 가슴이 조이는 느낌에 잠에서 깼을 때 연습했던 동작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침대 옆 서랍을 열어 약 봉지를 꺼내 혀 위에 올렸습니다.
침대 머리판에 등을 기대 상체를 세우고 천천히 호흡을 시작했습니다. 옆방에서 자던 딸을 깨워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그분의 상태는 안정적이었고 구급대원이 초기 대응을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집에 있는 아스피린을 반드시 가루로 만들어 작은 봉지에 담아두세요. 그리고 손이 닿는 곳 최소 3곳 이상에 배치하세요. 침대 옆, 거실, 화장실처럼 자주 가는 곳이 좋습니다. 한밤중에도 혼자 있을 때도 바로 손이 닿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게 호흡입니다. 가슴 통증이 오면 공포 때문에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의 부담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호흡을 천천히 조절해야 합니다. 4초 동안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 4초, 6초 호흡법을 2회에서 3회만 반복해도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공포 반응이 줄어듭니다. 70세 마진우님은 평소 독서를 즐기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거실 소파에서 책을 읽다가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가 꽉 조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달 전 지역센터에서 들었던 교육이 떠올랐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소파 옆 서랍을 열어 미리 준비해둔 가루 약 봉지를 꺼내 혀 위에 올렸습니다. 소파 등받이에 등을 기대며 상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을 보며 호흡을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4초 동안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걸 느끼며 가슴 압박감에 집중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6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엔 통증 때문에 호흡이 가빠지려 했지만 의식적으로 속도를 늦췄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호흡을 반복하자 통증이 조금씩 완화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옆방에 계시던 부인을 불러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약 8분 동안 계속 상체를 세운 채 천천히 호흡을 유지하셨고 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연습해 보세요. 텔레비전 보시면서 하루 1분만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몸이 익숙해지면 실제 위기에서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가슴 통증이 오면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세웁니다. 둘째, 미리 준비해둔 가루 약을 혀 위에 올립니다. 셋째,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을 2회에서 3회 반복합니다. 이 세 가지 행동을 7초 안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세 가지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그 방법 알아. 유튜브에서 봤어. 그런데 실제로 통증이 오면 대부분 그 어떤 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게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입니다.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통증이 오면 뇌는 공포 반응에 들어갑니다. 뇌과학 연구 결과를 보면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논리적 사고 능력이 70% 이상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정보가 하얘지고 몸이 얼어붙듯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시험장에서 열심히 공부한 내용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도 급한 상황에서 머릿속이 새하얘졌던 경험 있으시죠? 68세 박효만님은 집에 약을 어디에 뒀는지 평소에는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2층 안방 서랍 두 번째 칸이라고 메모까지 해두셨습니다. 건강 프로그램도 자주 시청하셨고 대처법도 여러 번 보셨습니다. 상체 세우기, 약 먹기, 호흡 조절하기를 종이에 적어 냉장고에 붙여두기까지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던 중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가 쥐어짜듯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혼자 집에 계셨습니다. 일단 약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만으로도 숨이 가빠졌습니다. 안방에 도착해 서랍을 열었지만 어느 칸인지 헷갈렸습니다.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을 차례로 열어봤지만 약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 물건들을 제대로 뒤적이지도 못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5분, 6분, 7분이 지났습니다.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미 상태가 많이 악화된 후였습니다. 반면 71세의 조영애님은 달랐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을 보셨지만 보기만 한 게 아니라 바로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손자를 불러 함께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3시에 약속을 정하셨습니다. 손자가 타이머를 7초로 맞추면 약 봉지를 꺼내 혀에 올리고 상체를 세우고 호흡을 조절하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손자가 할머니 너무 느리다고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니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4주 차에는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약이 어디 있는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호흡은 어떻게 조절하는지 모두 몸이 기억했습니다. 6개월 후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는 순간 가슴에 강한 압박감이 왔을 때 몸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어 약 봉지를 꺼내 혀 위에 올리고 침대 등을 기대 상체를 세우고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5초 만에 끝났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상태는 안정적이었고 초기 대응이 완벽했다는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이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기억과 습관의 차이입니다. 기억은 불안 앞에서 무너지지만 습관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7초 생존법은 반복 연습으로 몸에 각인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연습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스마트폰 알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주 1회 요일과 시간을 정해서 7초 훈련이라고 이름을 붙여 알람을 설정하세요. 알람이 울리면 약 봉지 위치를 확인하고 상체 세우기와 호흡법을 1분간 연습하는 것입니다. 1분이면 됩니다.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손자, 손녀나 자녀분들과 함께 1분짜리 응급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가족 중 한 분이 갑자기 가슴 아프다고 외치면 여러분은 반사적으로 약을 꺼내고 상체를 세우고 호흡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게임처럼 재미있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에 익숙해집니다. 가족들도 응급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함께 배울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약 배치도 전략적으로 해야 합니다. 한 곳에만 두면 안 됩니다. 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침대 옆, 거실 소파 옆, 화장실 선반 이렇게 최소 3곳 이상에 나눠두세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위치를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사진을 찍어 단체 채팅방에 올리거나 종이에 적어 냉장고에 붙여두면 좋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이웃이나 관리사무소에도 알려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전조 증상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슴 압박감, 왼쪽 어깨나 팔로 퍼지는 통증, 식은땀, 호흡곤란, 명치 불편감, 이 5가지가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이 증상들을 종이에 적어 화장실 거울이나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매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고 실제로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빠르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를 기억하세요. 7초 행동이 먼저, 구급차는 그 다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이 오면 가장 먼저 119를 누릅니다. 하지만 전화하느라 정작 해야 할 중요한 행동을 놓치면 안 됩니다. 먼저 약을 먹고 상체를 세우고 호흡을 조절한 다음 그 상태에서 구급차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생명을 지킵니다. 지금까지 심장 위기 순간에 생명을 지키는 7초 행동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 통증이 오면 일단 눕고 봅니다. 편하게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누우면 뇌로 가는 혈류가 더 떨어집니다. 올바른 방법은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세우고 벽이나 등받이에 기대는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119를 먼저 누릅니다. 물론 구급차를 부르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화하느라 정작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올바른 순서는 먼저 가루 약을 혀에 올리고 상체를 세우고 호흡을 조절한 다음 그 상태에서 구급차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7초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킵니다. 잘못 대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약 효과가 늦어지고 공포 때문에 심장 박동이 빨라져 더 큰 부담이 가해집니다. 그 결과 뇌 손상, 평생 후유증, 긴 회복 기간을 겪게 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대처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혈류가 유지되고 약이 빠르게 흡수되고 심장 부담이 줄어들어 초기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빠른 회복, 후유증 없는 일상 복귀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당장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딱 하나만 제안드립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아스피린 5알을 꺼내 가루로 만들어 보세요. 숟가락으로 곱게 갈거나 2장의 종이 사이에 넣고 병으로 눌러도 됩니다. 그 가루를 작은 지퍼백이나 봉지에 담아 침대 옆, 거실, 화장실 이렇게 3곳에 배치하세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거나 종이의 위치를 적어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은 오늘부터 준비된 사람이 됩니다. 내일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75세 이소우님은 영상을 본 그날 바로 실천하셨습니다. 한 달 후 실제로 위기가 왔을 때 침착히 대처해서 큰 손상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반면 70세 강문섭님은 내일 해야지 하고 미루다가 약을 찾지 못해 결국 긴 회복 기간을 겪고 계십니다. 이 차이는 단 하나, 오늘 실천했느냐, 내일로 미뤘느냐입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한밤중 화장실, 혼자 있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준비는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준비하면 내일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준비하면 가족도 함께 안전해집니다. 오늘 배운 7초 생존법과 함께 실천하시면 심장 건강을 훨씬 더 든든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위기 순간을 지켜보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심장 위기는 운이 아니라 준비가 생명을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바꾸는 7초가 될지도 모릅니다. 제발 오늘만큼은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갖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을 보고 가장 먼저 무엇을 실천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나눠주세요.